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여전히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국내 증시 역시 가장 큰 낙폭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자, 장이 이렇게 어수선한 가운데 미국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언제 꺾일지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변동성 또한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미국의 이 내구재 수주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 0.7% 증가한 2,67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이 내구재라고 하면 3년 이상 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말하는데요.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이 증가세로 인해서 경기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자, 5월 펜딩 주택 판매 지수 역시 전월보다 0.7% 상승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깨고 7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소비 심리와 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인데요. 자, 하지만 시장은 여전한 불안감을 나타내면서 이 불확실성이 커졌고 다가오는 30일이죠. 5월 PCE 지수, 즉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에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물가가 오르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지출이 증가를 하는지 아니면 감소하는지에 따라서 현재 경기 상황을 예측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더욱더 주목을 받는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주가가 특별히 더 떨어질 만한 이유도 또 그렇다고 반등을 할 만한 그런 소스도 없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6월장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지난 6개월 동안 미국의 금리 인상 시작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그리고 중국의 봉쇄 조치로 인해서 여러모로 힘든 시간이었고요. 7월로 들어서는 이 하반기부터는 중국의 봉쇄 조치도 해제가 되었고 중국의 경제도 살아나고 있죠. 자, 일단 하나는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마저 확실히 꺾였다는 신호가 나와준다면 증시 반등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증시 역시 이 동반 하락과 조정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낙폭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특히 이 5월 기준 물가 상승률이 작년 동월 대비 60.7%에 이르고 이달 중순 기준금리를 52%로 3%포인트나 올린 아르헨티나보다 더 낮은 수익률을 보인 건데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자, 과도하게 빠진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시장에서 말하는 이유는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에 따른 수출 둔화와 이 원화 약세 그리고 한미 금리 역전 우려에 따른 외국인들의 매도세와 이 반대 매매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이긴 하죠. 자,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뉴욕 증시는 이달 들어서 S&P 500 지수가 5.33%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도 3.92% 하락으로 나름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심지어 중국과 비교하면 말이 안 되죠. 상하이 종합지수와 이 선전 종합지수가 각각 5.13%와 9.25% 올랐고 홍콩의 항생지수도 1.42%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반도체 주가가 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편인데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와 같은 이 반도체 업종이 이 지수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반도체 주가의 업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 또한 이 국내 증시의 낙폭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6월 들어서 반도체 지수는 무려 19.57%나 하락 중에 있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도 이 같은 조건의 대만 가권 지수는 마이너스 8.95%로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는 모습입니다. 역시 치솟는 이 원달러 환율에 따라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수출 부진에 따른 실적 악화 우려까지 전반적으로 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는 역시 실적 고성장주를 잘 선택해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 시점에서 가장 적합한 투자처는 2차전지 섹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실적도 늘어나고 있고 생산 공장도 늘려가고 있죠. 수주 물량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방 산업인 이 전기차 산업의 이 고성장이 결국엔 2차전지의 고성장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는 에코프로비엔과 LNF 등 배터리 핵심 소재주들을 중심으로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조만간에 배터리 셀 업체들도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고요. 이들 배터리 셀 업체들부터 양극재와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등
배터리 핵심 소재주들까지 골고루 투자를 할 수가 있는 2차전지 관련 ETF 투자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국내에는 타이거 2차전지 테마와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이 대표적이고요. 관심 가져보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2차전지와 함께 역시 중국의 전기차와 2차전지에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를 통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죠. 자, 올해 저점 대비 벌써 72.46%나 올라왔는데 정말 상승세가 꺾일 생각을 안 하고 있죠. 사실 생각보다 깊었던 조정이었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또 급격하게 반등을 보이는 것 같고요. 역시나 BYD의 전기차를 중심으로 CATL과 BYD, 고시엔 등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들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 ETF이다 보니까 최근 중국 증시의 상승세와 함께 다른 어느 종목보다도 높은 반등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가총액도 어느새 4조 원을 훌쩍 넘어서서 오늘자 4조 2785억 원까지 모였는데요. 정말 인기를 실감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실적 고성장하는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고, 조정은 지나고 보면 셀 기간이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별거 아닌 게 되곤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꾸준히 분할 매수를 추천드린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도 계속 쭉 모아가셔도 좋은 그런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기차 이제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들었죠. 2차전지도 갈 길이 아직 멀고요. 긴 호흡으로 투자하시면서 급등락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테슬라가 최근에 4680 배터리를 만들면서 에너지 밀도는 높이고 성능까지 향상을 시켰는데요.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로 주목을 받고 있죠. 자, CATL 역시 이번에 에너지 밀도와 성능 효율을 높인 신형 기린 배터리 출시를 계기로 중국 내수 시장을 넘어서 유럽과 미국 시장까지 본격적으로 진출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특히 LFP 기반으로 개발이 되어서 가격 면에서 상당히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리튬 배터리 성능을 전반적으로 10에서 15% 정도 끌어올리면서 테슬라의 4680 배터리와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까지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자, CATL은 현재 중국 내수 시장을 넘어서서 독일에 새로운 배터리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을 했죠. 이번 기린 배터리를 계기로 해서 유럽 시장 공략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것 같고요. 자, 북미 시장도 진출을 계획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지만, 자, CATL 입장에서 외형 확장이 이루어질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50억 달러 하나로 약 6조 5천억 원 규모로 북미 지역에 신규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미중 간의 무역 갈등과 여러 가지 이 정치적인 상황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미국보다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유력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죠. 특히 미국에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미 지역에서의 외형 확장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포드와 GM, 스텔란티스, 도요타 등 다른 자동차 브랜드로의 납품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CATL의 북미 지역 이 공장 건설은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 중국 내수용이 아닌 차세대 이 배터리 생산의 기술력까지 갖추고 있는 CATL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큰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우리도 이 차이나 전기차와 같은 ETF를 통해서 꾸준히 투자를 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이 지급이 연장될 것 같다는 소식인데요. 앞서 여러 차례 가능성이 나오곤 했는데, 자, 얼마 전 리커창 총리 주재의 이 상무회의를 통해서 물가 안정과 소비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는데, 자동차 소비의 잠재력을 방출해야 한다면서 올해 말 이 만료 예정인 친환경차의 취득세 이 면제 정책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의 이 자동차 취득세율은 판매 가격의 10% 정도인데요. 자, 순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전기차, 그리고 수소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고 있죠. 하지만 이 올해 말을 끝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보조금이 철폐가 될 예정이었는데, 자, 이번 코로나 봉쇄 조치를 겪으면서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면서 대대적인 부양책 발표를 통해서 경기 진작에 힘을 쓰고 있는 중국 정부죠.
자, 그런 일환으로 내년부터 폐지가 될 예정이었던 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연장할 확률은 더욱더 높아졌고요. 아마도 연장을 하게 되겠죠. 자, 소비 촉진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은 분명히 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차이나 전기차 ETF의 상승 또한 이런 점들이 선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중국의 일부 대도시에서는 이미 이 보조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는 건 정말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베이징시와 우한시가 이미 코로나 사태로 침체된 이 소비를 촉진하고 전기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기차 구매 소비자들에게 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베이징시는 1만 위안 하나로 약 190만원가량의 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우한시도 153만원의 보조금을 준다고 합니다. 자, 광동성 역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에너지 차량에 대한 이 보조금 지급 정책을 실시하는 등 중국 전역으로 이 보조금 지급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양새죠. 자,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만 남은 것 같고요. 최근에 전 세계 주요 증시들 가운데 가장 높은 반등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비상하려는 중국이니까 앞으로도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고, 실적이 향상이 되면서 고성장 중인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